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전 시간에 그 고려 대외항쟁 하기 전에 그 송나라가, 그쵸? 계속 처막는 과정, 그거 배웠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려의 대외항쟁, 여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고려하면 어떻게 들어가면 되죠? 자,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피면 되냐면요. 92페이지 피시고요. 자, 이제 우리 고려의 대외항쟁과 이제 고려 원간섭기, 그것만 보면 이제 고려왕조 정치사는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간단하게 전 시간 복습하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 고려 전기 때는 몇 명 배웠습니까? 크게 중요한 왕은 몇 명 배웠다? 3명 배웠었죠? 그리고 왕은 몇 명 있었다? 5명, 그쵸? 6명이나? 자, 한번 해봅시다. 누구누구 있었죠? 태조. 이 사람은 다 뭐더라? 통합이 목적이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2명 잘 안 나오는 왕 2명 있었는데 누가 있었죠? 해종과 그 다음 누가 있었다? 정종이라고 있었죠? 그 다음 이제 우리 4대 누가 있었다? 광종. 그치요? 엄청나게 왕권을 높였던 왕. 그 다음 이제 또 누가 있습니까? 경종. 오늘 할 때 이 경종 나올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시정전신과란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이룰성자. 성종. 그래서 이때 뭐더라? 무슨 통치제도가? 지방 통치제도가 아니면 중앙 통치제도가? 중앙 통치제도. 몇 성 몇 부제? 2성 6부제. 뭐 이러지 오늘? 2성 6부제도가 뭐더라? 완비되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정도 해줬으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려 중기 때는 크게 암기할 게 많이 없었죠. 고려 중기 때는 그냥 뭐더라? 무슨 귀족이 있었더라? 문벌귀족의 성향이 있었다. 그리고 문벌귀족이 모든 권력과 경제를 독점하니까 요 결국 문벌귀족의 모순점이 드러난 사건이 2가지 사건이 있었더라. 이자경과 뭐에 나 있었다? 묘청에 나 있었다. 거의 암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되게 쉬운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왕들만 좀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왕들 누가 있었다고 했었죠? 목종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누구? 현종, 목현.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덕정, 목현, 덕정 이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문종, 그렇죠? 문순선원 그렇게 들어가면 돼요. 문순선원 되겠죠?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중기 때 좀 많은 왕들인데 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나마 여러분한테 좀 많이 나오는 왕은요. 요 경종 지금 암기 안 해도 돼. 왕들 순서는 암기돼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과제로 내줬죠? 무조건 암기해 놓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더라? 목종. 여기서 그나마 나오는 뭐더라? 목종 정도. 그 다음 누구더라? 문종. 경제사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경제사에서. 그래서 순서 정도만 좀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울 내용과 관련해서는 누가 있더라? 숙종 잠깐 나옵니다. 숙종. 알겠죠? 그리고 경제사에서 많이 나오고. 그 다음 누구 있었습니까? 예종. 그 다음 누구? 인종 되겠죠? 인종은 여기 바깥에다 적읍시다. 인종 때 여러분들 요 인종 때 중요한 건 요 인종 때 바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뭐와 뭐의 난이 일어나죠? 이자경과 묘청의 난이 일어났던 게 바로 뭐다? 인종 때 되겠죠? 그 다음에 의종은 그냥 뭐한 놈이다? 사치와 향락에 빠지다가 누구한테? 무신한테 죽임당한 왕이다.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 중기 때는 그 문벌귀족 그 정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도 제가 말해두는데 몇 년이라고 했었죠? 여기 연도가? 1170년 되겠죠? 12세기 후반. 요때 바로 뭐더라? 우리나라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무슨 정권이 있었다? 무신들이 권력 잡을 때 무신정변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명신, 희강, 고원 이런 왕들이 있었던 게 바로 무신정변 시기고 우리 무신정변은 중요하게 배웠던 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뭘 배웠습니까? 정중무부터 어디까지? 이민까지 얘들의 권력 기반보다 독차전기 기구 없었죠? 그냥 단지 무슨 방과 무슨 방 있었다? 중방과 도방이 있었고 그 다음 누구 때 이제 확보적인 권력 기반이 만들었다? 최충원 때부터 그 최충원 때 바로 무슨 도감이 만들어지고 교정도감 그 다음 뭐를 확대 개편시켰다? 도방을 확대 개편시켰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머리 똑똑한 새끼가 누구라고 했었죠? 이 새끼 아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최후 요 놈이 머리가 똑똑하더라. 무슨 권을 장악하고요? 관리들 통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인사권. 그걸 바로 무슨 방에서? 정방을 통해서 보더라 인사권을 보더라 장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군발이로 나라 다스리기가 쉽다니면 어렵다? 어려우니까 이제 문신들을 데리고 해서 뭘 만들었다? 서방 글서자 되겠죠? 서방 통해서 새로운 관료들을 모집하게 되고요. 그 다음 유명한 무슨 초? 오늘도 나옵니다. 삼별초 되겠죠? 삼별초 그때가 바로 뭐더라? 요 최후 때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최후 때 있지 않습니까? 요 때 오늘 배울 몽골 침입이 요 때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몽골 침입 언제 일어났다? 요 때 최후 때 일어났습니다. 무슨 정권 때?
무신정권 중에서 무슨 정권 때? 채치정권 때 일어났다는 거,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결국 우리나라 몽골조가 끝까지 항전했지만 결국 몽고에 지배받게 되죠. 직접 지배하면 간접 지배, 간접 지배. 그래서 이제 무슨 간섭기로 갑니까? 원나라 간섭반은 원간섭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보다 고려 말기라 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고려 말기 때는 가장 중요한 왕은 누가 됩니까? 공민왕 들어보셨죠? 이 공민왕 그렇게 해갖고 여러분들이 고려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렇게 4단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크게 이제 고려 외침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온 민족이 바로 누가 될까요? 성종 때 왔었거든요. 성종 때부터 이제 뭐더라? 목종과 현종 시기 때 왔던 놈. 요게 바로 누가 되죠, 여러분들? 고려 초창기 때부터 있었던 민족 떠올리면 돼요. 유목민족. 우리 발해를 멸망시킨 놈들. 어떤 놈이 있습니까? 거란족 되겠죠? 이 거란족이 뭐더라? 고려 초창기 때. 우리 태조 왕건과도 관련 있지 않아요? 거란족? 그 태조 왕건이 거란족이 뭐더라? 보낸 낙타 같은 거 다 굶어 죽였더라. 그래서 초창기 때 제일 먼저 나온 거 뭐더라? 거란족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란족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족이 발흥하게 됩니까? 되게 강력한 민족입니다. 무슨 족? 여진족, 다른 말로 만주족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중국 마지막 왕조가 청왕조라는 거 알고 있죠? 바로 얘네 일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란족과 여진족 순서대로 알아도 되고요. 나라 이름 한번 말해봅시다. 이거 전 시간에 했었는데 요 나라,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나라다? 금나라. 순서대로 요금. 이거 뭘 암기 못하면 바보지요. 요금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여기 무신정미 때 온 게 바로 누가 된다? 몽고족 되겠죠? 얘네가 만든 나라가 바로 무슨 나라다? 원나라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요금원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나중에 이제 우리 고려 말 때 요때도 한 번 또 있어요. 그 왜구놈들이 더럽게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머리에 붉은 두건 쓴 홍건적의 침입. 그래서 고려 대외양제는 총 몇 단계가 된다? 요게 4단계로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는데 우린 지금은 이제 어디까지만? 요 3단계까지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족 먼저 들어갑시다. 거란족의 대외양쟁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 거란족의 대외양쟁은 매우 간단해요. 그 3단계로 딱 1차, 2차, 3차 많은 침략이 있었거든요. 자, 이제 이 첫 번째 어떤 침략 과정이 있었는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봅시다. 여러분들, 요 거란족은 이 고려 왕조를 침략하게 되거든요. 이 거란족은 당연히 누구랑 이제 대결하기 위해서? 송과 대결하기 위해서 이제 제일 먼저 어디 먼저 오게 된다? 고려 왕조를 침범하게 된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송왕조가 이제 960년에 이 중국을 다시 한번 재통일하게 되거든요. 되게 분열기가 있었던 걸. 그러고 이제 뭐더라? 당연히 중국이 이제 통합되니까 누구랑 싸우게 될까요? 거란족과 대립각을 이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거란족은 송과 전투 과정에서 모든 전력을 어디다 쏟아부어야 되죠? 중국 쪽에 쏟아부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뒤에서 누가 조금만 조정되면 고려가 조그만 군사력을 동원해도 군사력을 나눠야 되는 이런 분들아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송나라가 군사력이 얼마? 40이 있다고 합시다. 거란족은 얼마? 100이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몇 명을 파견한 게 가장 좋더라? 100명을 싹 다 파견한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60명 파견하면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 70을 파견하면 어떻습니까? 이기긴 이기더라도 많은 피해가 있겠죠. 80명 파견하면 적은 숫자, 피해는 적어지지만 이길 수 있겠죠? 그리고 싹 다 파견하면요.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피해 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전력은 보다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전투의 보다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전력을 보더라 이 중국 쪽에 쏟고 싶은데 이 고려 왕조가 조금만 군사력을 동원해도 어떻게 됩니까? 군사력을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거란족은 송과 대결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디 먼저 오게 됩니까? 고려 왕조 먼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거란족이 엄청나게 군사력이 강했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고려 왕조조차도 야 우리 그냥 뭐다 화친 맺어 버리자 이렇게 뭐더라 기울었습니다. 대세가. 하지만 이후에 반기 든 사람이 누구더라? 유명한 서희 장군이 되겠습니다. 왜 저들의 의도도 알아보지 않고 바로 항복하냐? 내가 와서 저들과 단판 짓고 오겠다. 그 성종이 뭐더라? 일부러 마중까지 나갔습니다. 그만 고려의 중대사였다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그리고 특히 자 이것도 우리 전 시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들어갑시다. 여러분들 이런 회의 있을 때는 어디서 했을까요? 중서문화성 회의에서 했을까요? 도병마사에서. 이거 되게 국가 중대사지요. 맞죠? 그리고 빨리 회의가 돼야 되겠죠. 그때 뭐더라? 긴급적으로 뭐더라? 도병마사를 바로 소집해서 이런 회의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첫 번째는 이제 유명한 어떤 장군의 활약 들어가면 됩니까? 서희 장군의 활약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서희 장군이 이제 거란 장수와 만나는데 사료에는 이렇게 남아있죠. 이 서희가 거란 장수한테 물어봅니다. 너네들 왜 침냐? 우리 집에 왜 왔냐? 그냥 거란족은 너희들은 왜 가까운 우리를 쌩까고 송과 친하냐?
그리고 너네들은 신라 땅에서 왔는데 왜 자꾸 우리나라 영토를 침범하냐? 그래서 우리가 너네들을 공격하러 왔다. 서희의 대답은요. 아니다. 우리나라 무슨 나라냐? 고려 아니냐? 고구려 계승한 나라다. 우리는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너네랑 친하고 싶지만 어떤 족이 자꾸 해방 돕는다. 너네랑 친하게 진행을 되게 싫어하는 민족이 바로 어떤 족이다? 두만강족의 여진족. 그리고 여진족이 올 때도 여러분들 요렇게도 오지만 어느 쪽으로도 많이 옵니까? 요쪽으로도 많이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희 장군요. 우리 지역에 압록강 지역의 6개 줄. 압록강의 6개 줄. 그래서 뭐랍니까? 강동 6주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6개의 줄을 주면 우리가 유다 성벽을 쌓고 너네랑 친교하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란 장수가 이 얘기 듣고 돌아갔다는 기록 이게 사료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다 뭐더라 그냥 표면상 나온 것이고요. 서희가 딱 말한 건 요 얘기죠. 너네 어떤 나라 쳐라. 송나라 쳐라. 우리가 군사력 가만히 놔두겠다. 대신 어디 내놔라? 강동 6주 내놔라. 그 당시 동북아 정세에 보더라 정세를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교 거래를 할 수 있던 게 바로 서희 장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뛰어난 외교 전략가로 유명한 사람이 뭐더라? 요 서희 장군. 그래서 실제 거란족은요 지금 누가 문제니까? 송나라가 문제니까 어디를 띄워줍니까? 우리 압록강 지역에 6개 줄을 띄워주게 됩니다. 탁월한 외교 전략가. 맞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한순간에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아주 커다란 성과가 요 1차 때 있었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태조 왕건과 비교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태조 왕건 씨발되고 결국 요만큼 조금 올라갔는데 이 사람 한순간에 뭐더라? 영토를 확장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 사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서희의 강동 어디 얻어냈다? 6주. 자, 그래서 이 정도만 간단히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후 실제 어떻습니까? 거란족은요 이제 우리한테 여길 띄워주고요 이 송과 뭐다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됩니다.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어요. 당연히. 우리한테 이제 뭐더라 여기 띄워준 대신에 모든 군사력을 집중해서요 송 황제를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게 전현의 맹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더라 송을 압도하고 연운 16주 땅을 계속 지켜냈던 게 바로 이 거란족. 그러니까 엄청나게 군사력이 강했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송을 이제 어느 정도 압도했으니까 거란족 입장에서 어떨까요? 그 당시 시내가 아쉬울 때 띄워준 거 열받겠죠? 그래서 이제 몇 차? 2차와 그다음 몇 차? 3차 침공으로 계속 이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차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할게요. 뭐의 정변이 있다고 합니까? 강조의 정변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강조의 정변은 이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김치향과 내연남이 있었는데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김치향이 보다 모든 권력 전행을 휘두르게 되고 그리고 지네둘 내연 관계에서 낳은 자식을 왕위에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미친 여자죠. 그래서 이제 그 강조란 사람이 일종의 군사 장군이었는데 김치향가 알겠죠? 그다음 이제 천추태후를 폐위시키고 나중에 목종도 폐위시켜요. 현종을 올린 사건이 있거든요. 그걸 뭐의 변이라고 한다? 강조의 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사료에 깊게 안 나오니까 그냥 사람 이름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강조가 그냥 목종을 폐위시키고 누굴 올린 사건이 있다? 현종을 올린 사건이 있더라. 요 우리나라 정치적 내정이죠. 어찌 보면. 그렇죠? 근데 이걸 빌미로 그냥 2차 공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한다. 빌미를 제공했던 게 뭐의 변? 강조의 변. 그 정도만 간단히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리고 2차 때도 잘 안 나요. 요 강조의 변을 2차 때 오는데 누가 잠깐 활약해서? 양규란 사람이 활약해서 요것을 뭐더라? 양규란 사람이 활약해서 물리쳤던 게 2차 때가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2차 침입 요 정도 해두면 되겠고요. 3차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누가 활약한다는 거 기억하면 되죠? 강감찬의 무슨 대첩? 귀주 대첩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 귀주란 곳이 강동 육지의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저 지역이 뭐더라? 우리나라의 요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을 끼고 있고 되겠죠? 방어하기 유리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되게 요충지였는데 이 강감찬이 바로 뭐더라? 강동 육지의 하나인 어디에서? 귀주에서 이 거란 대군을 뭐더라? 선별했던 사건. 이게 바로 뭐다? 강감찬의 무슨 대첩? 귀주대첩 이 정도. 이 강감찬의 귀주대첩은 나중에 한번 유튜브 찾아보시면 되게 신출기묘한 전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태풍 불 때까지 기다렸다가 태풍이 적진 방향으로 올라갈 때 화살이 거의 우리 쪽한테 유리할 때 그때를 기회를 누렸다가 한순간에 쓸어버렸다고 합니다. 신출기묘한 작전이 있었던 게 강감찬의 귀주대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첫 번째는 누가 되더라? 서희.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활약했다? 양규. 그 다음 세 번째 누구의 활약? 강감찬, 서양강 순서대로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암기됐죠, 여러분들?
무슨 강? 동양강 아니라 서양강. 이렇게까지. 자, 그래서 우리 순서대로만 여러분이 좀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만 잘해두시면 돼요. 우선 여러분들이 1차, 2차, 3차는 다 됐습니다. 서양강 이렇게 두시면 되고, 굳이 좀 더 어렵게 나온다. 그래봤자 뭐의 변? 뭐의 변 순서밖에 안 나온다. 강조의 변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럼 난이도가 좀 높아지는 건데,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서양강 어디까지만? 강조의 정면 몇 차 때랑 관련이 있다? 2차 때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만 잘하세요. 거란침공 이후에요. 거란침공 이후에 요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거란침공이 실제 뭐더라? 고려왕조의 아주 커다란 외침 중에 하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차 때는요, 요 현종이 있지 않습니까? 현종이 어디까지? 나주까지. 나주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태조왕건이 먹었던 곳, 그치요? 거기까지 피시나 갈 정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대규모로 왔던 게 바로 이 거란족의 침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란족의 3차 침공 끝난 다음에 거란족의 제차 침입과 그 다음 또 슬슬 누가 또 성장하기 시작할까요? 여진족이 성장했죠. 그치요? 그래서 거란과 여진의 침략 대비해서 우리가 쌓은 장성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장성? 천리장성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천리장성이 쌓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또 도성 주변을 둘러싼 성을 무슨 성이라고 합니까? 나성이라고 합니다. 무슨 성? 나성. 그러니까 개경이 있죠. 개경 주변에 뭐더라? 성벽을 쌓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경복궁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이 있죠. 그럼 성문이 있다는 얘기 뭐더라? 그 주변은 성곽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무슨 성이라고 하더라? 나성. 그래서 여러분들 거란의 제차 침입과 여진족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천리장성과 나성. 요이만 잘 유의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됐죠, 여러분들?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럼 천리장성을 우리가 지금 배우는데 몇 번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 천리장성 우리가 지금 두 번째인데, 천리장성. 우리 천리장성 첫 번째 배웠던 거 언제였었죠? 그렇죠? 바로 누구의 침공 막기 위해서? 당나라 침공 막기 위해서 부여성부터 비사성까지. 요건 바로 누가? 고구려가 영계소문이 뭐더라? 쌓았던 게 천리장성. 요건 부여성부터 무슨 성? 비사성. 부비라고 기억하면 돼요. 부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고려 때 만들어진 건 압록강에서 도령표까지 되겠죠? 여기 빨간색으로 그려진 거, 여기 뭐다? 고려 때 천리장성이 되겠습니다. 천리장성 몇 번 나온다? 우리 두 번 나왔다는 거, 그 정도 유의해두면 되고요. 거란과 침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갑시다. 자, 거란의 침입 배경이라고 있죠? 거기는 여러분들 뭐 크게 뭐 줄칠 게 없죠? 그냥 얘네가 왜 왔다? 송가 대결에서 유리한 위치에 차지기 위해서 쳐왔다. 눈으로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려의 친송 북진 정책과 거란에 대한 강령책이 빌미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정 들어갑시다. 자, 줄치면 돼요. 서희 어디 얻어냈더라? 강동 6주. 네, 그 다음에 성종은 줄치지 말고 눈으로만 봐주세요. 아, 청동 때 터 왔구나. 이렇게 두시면 되겠고. 자,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은 누가 활약했다? 양규 줄치고, 그 다음에 구실은 뭐 했다? 뭐의 정면을 해서 왔더라? 강주. 네, 두 명만 기억하면 되겠죠? 강주의 변과 양규가 활약했다. 그 다음에 거의 눈으로만 봐두시면 돼요. 현종 때 어디까지 도망갔다? 나주까지 도망갈 정도로 엄청난 커다란 피해줬던 게 이 거란족의 화였다 해두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 줄칩시다. 강감천의 무슨 대첩? 귀주 대첩.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결과 들어갑시다. 결과. 고려와 송 거란세에서 세력 균형 유지 건너뛰시고, 동그라미 2번 두 개 주시면 돼요. 무슨 성? 나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장성? 천리장성. 거기 나와있죠? 덕종과 정종 때 우리 목현 덕정 이렇게 배웠었죠. 목종이 폐위당한 놈이죠. 현종 때 2차와 3차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무슨 장성 쌓을까요? 당연히 천리장성.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굳이 그건 암기 안 해도 되고요. 그 동그라미 3번 알아두세요. 무슨 대장경? 초조 대장경 간행되었다. 이 대장경이 여러분들 뭔지 알겠죠? 부처님의 그 말씀과 그 다음에 불교의 율법과 되겠죠? 이런 것들 보다 적어놓은 게 대장경인데, 이 대장경을 왜 조파한지 알 수 있겠죠? 누구의 힘을 빌려서? 부처의 힘을 빌려서 외적을 물리치자. 그래서 만들어진 게 대장경. 그러면 이건 무슨 불교의 성격이더라? 호국 불교의 성격 띠고 있다. 그렇게 두시면 되겠죠. 초도 대장경 간행 대구 부인사에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원래 우리나라는 고려왕조 실록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갑자기 조선왕조 실록이 튀어나올 수 없거든요.
우리나라 적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고려왕조 실록이 있었는데 불타 없어졌어요. 거람치인 때. 그래서 이때보다 다시 한번 7대 실록이 편찬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7대 실록을 다시 편찬했다. 그럼 그 이전에 실록 편찬 작업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음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선 초조 대장경까지만 여러분이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된 거 맞나요, 여러분들? 자, 웬만큼 암기된 것 같고요. 우리 암기할 건 문제 아주 쉬운 거 문제 두 문제만 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바로 문제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페이지 몇 페이지 피면 되면 71페이지, 71페이지. 자, 71페이지 311번. 매우 쉬워요, 여러분들. 제가 아마 문제 읽을 때 답 나올 겁니다. 자, 71페이지 31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손손영 나와 있죠? 손손영. 소손영이죠? 발음도 못하네. 소손영. 그 다음에 누구 나왔습니까? 서희. 자, 그럼 이건 누구랑 관련이 있죠? 서희가 얻어낸 땅이 어디입니까? 강동 6주. 그냥 밥으로 답 나오면 되죠? 요거 그냥 뭐 했다? 사료 읽기 했다. 이렇게 두면 되겠습니다. 사료 하나 읽었다. 이렇게 두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72페이지 봅시다. 72페이지. 315번. 밑줄친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그들이 고구려 옛 땅을 차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인즉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의 병력이 많은 것을 보고 갑자기 서경 이북의 땅을 떼어준다면 이것은 올바른 계책이 아니다. 성상께서는 수도로 돌아가시고 저들로 하여금 적과 한 번 단판을 짓겠다. 누군지 알겠죠? 단판 짓겠다. 내가 한번 얘기해보고 오겠다. 누굽니까? 서희가 되겠죠? 그러면 서희랑 관련된 거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아, 서희랑 관련된 게 아니라 그들이니까. 그들은 누구지요? 거란족이 되죠? 거란과 관련된 거 아주 쉽게 몇 번? 이건 답 말해줘야 쉽게. 몇 번? 1번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요 문제 어렵긴 했죠. 그럼 어디다 줄 쳐놓으면 될까요? 성상께서 이렇게 줄 치면 돼요. 되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 당시 성상이 누구더라? 성종이죠. 그럼 이 성상 때 일어났던 일로 올바른 거 이렇게 오르면 뭐예요? 이성육부 만들어버렸다. 이런 것들 답이 되겠죠? 그래서 사료 같은 거 이렇게 잘 보시면 돼요. 문제 쉽다고 그냥 문제 고르고 난 역시 잘해 이러고 넘어가지 말고요. 이렇게 꼼꼼히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내용 정리 다 됐죠? 여러분들 거란족과 암기된 거 맞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 자, 우리 윤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윤간 봅시다. 여진족 관련된 거. 여러분들, 이 여진족은 솔직히 원래 얘네 유목민족은요, 여러분이 알아둘 성질이 뭐냐면은 얘네들이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긴 뭐더라? 뿔뿔이 터진 무슨 국가다? 부족국가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얘네가 다 뭐더라? 유목이지요.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애들이죠. 국가가 잘 안 만들어진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죠? 그 얘네들 항상 식량이 어떻다? 모자르다는 게 특징이죠. 농사짓기 힘든 곳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성향 항상 이럽니다. 지대가 힘이 약하지요. 그럼 어디랑 교류할까요? 네, 농경과 교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말과 모피들을 가지고 오고 되겠죠? 그 다음에 농기구와 식량을 교환합니다. 근데 이놈들이 이제 뛰어난 부족장이 나오게 되죠. 그럼 한순간에 또 조합이 돼요, 이 새끼들이. 그럼 이 새끼들은 힘이 강성해지면 그때 뭐 할까요? 침략하는 거. 항상 이 과정이에요, 얘네들은. 중국 역사도 마찬가지고. 됐죠? 그래서 초창기 때, 요 시기 때까지는요, 우리나라의 부모의 나라로 생겼습니다. 엄마 아빠 이러면서 잘 따르면서 교류해 갔던 게 무슨 족이다? 여진족. 근데 이제 갑자기 보다 힘이 강성해지니까 슬슬 변경을 침략하기 바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저들은 무슨 병이란 걸 알고 있죠? 기마병이죠? 기마병. 그다음 우리나라는 뭐가 주력입니까? 우리나라는 뭐가 주력? 보병이 주력. 솔직히 기마병과 보병이 싸울 때 있죠. 방어하기엔 보병이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방어하기는. 방어할 때 뭐다? 성벽을 잘 지키면 되고 기마병이 할 게 없고요. 알겠죠? 그리고 보병들보다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방패만 잘 방어하면 뭐다? 기마병도 방어하기 되게 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놈들이 기마병이 툭 하면 치고 빠지고 이지랄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소집하고 짜증나니까 이제 누가? 고려장군 누가? 윤간이라는 사람이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방어만 하면 저들이 계속 뭐더라? 힘이 성장해 갈 것이고 계속 우리를 업신여길 거다. 저들한테 뭐다? 본때를 보여준다. 저들이 어딜 쳐버리자. 본거지를 그냥 쳐버리러 가자. 요걸 계획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격할 입장이죠. 그럼 보병으로 가면 될까 안 될까요? 아니, 말 언제 쫓아가 시발시발 되면서. 맞죠? 그래서 이제 뭐더라? 우리는 새로운 부대가 필요하다. 무슨 병이 필요하다? 기마 부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왕에게 건의합니다. 누구한테?
숙종에게.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무슨 반? 별무반.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갑시다, 여러분들. 자, 여기는 매우 간단해요, 여러분들. 사람 이름 한 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누구? 윤관. 되겠죠? 윤관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저를 콩구멍 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무슨 반을 편찬했다는 거 기억하면 됩니까? 무슨 반? 별무반, 별무반. 자, 새로운 뭐더라? 별동부대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별무반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무슨 군? 신기군. 되겠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다? 신보군. 그 다음 무슨 군? 항마군.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요걸 보다 기마부대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이 아는 맞자 나왔다 생각해갖고 말맞자. 그거 아닙니다. 마기맞자. 요겁니다. 일종다 승병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옛날 고려 때는 보다 불교의 세력이 되게 컸거든요. 그리고 우리 스님들도 절까지 살 거 없으니까 무술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력이 높았기 때문에 그 승병으로 구성된 게 바로 무슨 군? 항마군. 되겠죠? 시험 문제 안 나올 거고요. 자, 여러분이 기억하고 요거만 기억합시다. 무슨 군? 신기군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사료의 별부반이 직접적으로 안 나오더라도 신기군, 신부군, 항마군이 나왔다. 그럼 이거 뭘 말한다? 윤관의 별부반이다. 그 정도만. 되겠죠? 저 기자가 무슨 기자? 기마병 할 때 말탈 기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자는요? 경보할 때 보자. 걸을 보자. 되겠죠? 그래서 기마병이 뭐더라? 신기군. 그 다음에 보병이 무슨 군? 신보군. 그 다음에 스님들로 구성된 게 무슨 군? 항마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떤 거? 윤관의 별무반. 스님들 진짜 싸움 잘했을 것 같지 않아요? 할 것도 없고, 산속에서 할 거 없으면 산속 뛰어다니고, 체력 되게 좋고. 그 예전에 저도 등산 좋아했는데, 축 하면 등산 올라가는데, 아직도 신기한 게 그 산속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 하면 장비빨 있잖아요. 그죠? 뭐든 다 그 아웃도어 그 등산하시고 막 올라가는데 산속에서는 고무신 신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 절벽 같은데.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쓸데없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자, 하여튼에 요게 되는 게 별부반.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 성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동북 지역에 9개 성을 얻어냈다고 돼요. 동북 지역에 몇 개? 9개 성. 근데 학설이 몇 가지나 있다? 3가지나 있어요. 그러니까 동북구성이 여기다. 아니다? 여기 지역이다. 아니다? 더 위쪽이다. 되겠죠? 그래서 위치는 여러분한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냥 명칭만 알아두면 돼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어느 쪽이다? 강동육준 여기에요. 압록강 동쪽이니까. 되겠죠? 요금들아 동쪽 지역과 북쪽이죠? 무슨 구성? 동북구성. 그래서 동북구성이라는 단어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윤관의 무슨 반? 별부반. 그 다음에 어디로 넣었다? 동북지역에 9개 성. 동북구성이라는 단어만 여러분이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의할 점. 요거 하나만. 이 동북구성은요, 여러분들 오래 지킨다, 못 지킨다? 못 지킵니다. 여진족은 더욱더 강성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돌려달라고 때를 씁니다. 이때 지배기층이 무슨 귀족? 문벌귀족이었죠. 문벌귀족은 뭐 대회할 때 뭐 이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자기네들 현상 유지가 최고 목표가 되겠죠? 그 동북구성 우리 저거 있어봤자 골치만 아프자. 그냥 바로 돌려줘 버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반환되고요. 동북구성은요. 나중에 이자겸. 누구요? 이자겸이요. 실제 이 여진족은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 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화북지대까지 먹었던 게 엄청난 민족이었다고. 이 금나라가. 그리고 금나라 무슨 외교를 맺더라? 군신관계. 알겠죠? 무슨 외교까지 맺었다? 4대 외교까지 맺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불만 품었던 게 바로 누가 되고요? 이 다음에 나온 사람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잖아요. 누구? 묘청. 되겠죠? 묘청. 그래서 어떤 나라 정벌 하자? 요 나라 정벌 하자. 금나라 정복하자. 금나라 정복하자. 되겠죠? 이런 거 주장했던 게 묘청이더라. 같이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됐나 여러분들? 그리고 순서대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윤관 다음에 누가 되고요? 이자겸이고 이자겸 다음에 누가 되더라? 묘청. 이 정도 순서는 알 수 있겠죠. 윤관이 어디로 얻어냈고? 동북구성. 이것은 뭐한다? 바로 예종 때 돌려줘 버립니다. 숙종 때 별부반. 왕위는까지 안 해도 돼요. 이 정도 순서만. 윤관, 이자겸, 묘청. 이 정도 순서 말하기 위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요 때보다 동북구성 돌려주시죠. 그 다음 우리 인종 때 가장 대표적인 외척이 누가 있다? 자겸이. 그리고 자겸이 때 뭐더라? 금과 무슨 외교? 4대 외교. 그 다음 인종 때 또 이런 게 뭐더라? 묘청의 서경촌동이란 거. 그래서 순서 윤관, 이자겸, 묘청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여기는 자 줄치고 넘어갑시다. 봅시다. 자 여진정벌. 스님들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 스님들이 다도라고 알고 있어요. 다도?
이 차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할 짓도 없어서가 아니라 심심해서 그런 거 많이 발달한 것 같지 않아요? 술도 못 먹고 그러니까 그냥 물이나 달에서 먹고 그런 걸로 이제 돌을 닦는다 이런 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기 어디지? 수종사라고 있어요. 저기 양평에 그 두물머리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 올라가면은 한간 남한과 북한간이 만나요. 그래서 되게 뛰어난 경치예요. 그리고 거기 가면은 다방이 있거든요. 그 커피 다방 말고 차 마시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이 다방 전면 유리창이 전면이 다 유리창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남한과 북한간 이 강을 조망할 수 있게. 여기서 차 마시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 큰 소리 하면 안 되고 조용하게 마시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옛날에 어떤 대표랑 같이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도 이거는 무료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돈 내는 거예요. 차 마시고 그냥 나가면서 보더라. 1,000원이고 100원 내면 솔직히 소리 나니까 안 되니까 대부분 1,000원이나 5,000원 이상 이렇게 되는데 차를 다시 이렇게 달인 다음에 이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 둘이 갔죠. 습관이 무서운 게 진짜 이 고요한 곳에서 우리가 나무르게 차를 다 따른 다음에 마셔야 되잖아요. 짱! 이러면서 짱! 소리가 나면서 되게 창피했던 이게 나도 모르게 사람들 막 조용히 다 차 마고 있는데 남자 둘이서 가서 차를 찻장 부딪히는 버릇이죠. 버릇. 그렇죠. 재미없었나? 나는 웃겼는데 한참 무서웠는데 무슨 얘기하려다 왜 여기까지 왔지? 씨발. 자, 동아리 2번 들어갑시다. 저희 왜 꺼냈지? 스님들 얘기다가. 죄송해요, 여러분들. 2개만 해요. 거의 동그라미 3번만 해요. 윤간줄 치고 별무반. 그 동북구선. 그 다음 거기 2년 뒤 아니에요? 1년 뒤가 아니라? 그치요? 시기로 따지면 2년 뒤죠? 2년 뒤로 고쳐주고. 설마 이거 2년, 1년으로 고치지 않겠죠? 그거 진짜 개새끼지, 이거 고치면 되면. 맞아. 상대방이 술 잘 먹는지 안 먹는지 보려면 그거 하면 돼요. 이게 물잔 따라준 다음에 잔 들어봐요. 그럼 자기도 무술식으로 같이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술주정뱅이지, 대부분 버릇들이. 그만할게요, 진짜. 닥칠게요. 봅시다. 그 밑에 금건국. 1115년에 금나라가 건국되고요. 그 다음 고려의 군신관계 유구. 그래서 출처요. 자겸이 줄치고. 요구 수용. 그게 무슨 외교를 맺었다? 무슨 외교 맺었다? 4대 외교. 다른 말로 무슨 관계 체결했다? 군신관계 시열. 다 똑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긴 되게 쉽죠, 여러분들. 그렇죠? 크게 어려울 거 없고요. 자, 제가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네. 우선 문제 간단하게 또 암기시키고 들어갈게요. 자, 페이지 71페이지. 312번 봅시다. 312번. 자리에 밑줄 친 새로운 군대의 활약으로 나타난 사실. 신이 오랑캐 패한 건 그들의 기병이 돼 우리의 보병이라 대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왕에게 건의하여 새로운 군대를 편사. 왕 동그라미치고 숙종이라고 적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새로운 군대가 뭐 나와있습니까? 문무상관, 이서상인, 농민들 간데 말을 가진 자를 무슨 군? 신기군. 나와있죠? 그 다음 무슨 군? 신보군. 그 다음 또 무슨 군 나와있습니까? 항마군. 요게 바랍니다. 윤관이 건의한 무슨 반이구나? 별무반이구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사료 하나 읽었다고 하시면 되겠고요. 답은 쉽게 나오죠. 답 못 맞히면 안 되죠? 정답 1번 귀주, 강감찬. 이 귀주에서 걸어주겠다. 이건 강감찬이 되겠죠? 홍건적 우리가 나중에 배울 겁니다. 천인성은 바로 배울 거고요. 정답 몇 번? 4번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기시고 이거 답만 말할게요. 316번. 답만 빨리 말합시다. 답만 316번. 답만 빨리 말하고 넘어갑시다. 똑같은 문제니까. 자, 316번도 정답 몇 번 나오면 되죠? 2번 바로 나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거란과 여진 이렇게 배웠으면 됐고요. 자, 이제 다시 와서 몽고와의 전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몽고족 들어갑시다. 몽고족. 제가 그린 게 유럽이에요. 네, 유럽. 그 다음에 유럽 밑에 뭐 있죠? 아프리카. 이런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바보같이. 그 다음에 아라비아. 그 다음에 커리로 유명한 나라 인도. 그 다음에 여기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있고 중국 있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인도네시아. 스칸디나비아 반도 있고 러시아 대륙. 그린이로 딴 게 아니라 몽고족 여기서 발흥해갖고요. 어디까지 먹었더라 땅을? 러시아까지 지배했어요. 이 새끼들. 인도 빼고. 동남아시아 베트남까지 진출했었습니다.
이만한 많은 땅을 먹었던 게 뭐더라? 몽고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뭐더라? 기만 민족이 이 징기스칸이 만든 몽고족, 원나라가 되겠습니다. 이 원나라 칭호를 이제 몇 차례까지? 6차례까지 우리나라 끝까지 방어했던 거. 진짜 아시아의 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계속해서 짓밟고 가도 계속해서 뭐더라? 분연이 나왔던 게 우리 고려 민족의 대외항쟁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인데 베트남 있잖아요. 베트남도 물리쳤어요. 베트남 진짜 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역사 다 물리쳐요, 이 새끼들은. 프랑스도 물리치고 미국도 물리치고 원나라도 물리치고 대단한 게 이 베트남이 되겠습니다. 자, 쓸데없는 얘기고 이제 어떤 거? 제가 말하고 싶은 거 그만큼 뭐다? 몽고족 알겠죠? 엄청난 민족이었다. 그거 말해주고요. 얘네가 딱 하나만 말할게요. 다 쓸데없는 얘기 그만 치고 엄청난 기마전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린아들이 뭐 양 타고 뭐 돌아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말 타기를 배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 위에서 뭐더라? 식사도 끝내버리고요. 엄청난 뭐다? 속도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 12세기 때는요, 이 유럽에서는 대부분 기사들이, 여러분 보셨죠? 중세 기사들 보면. 그 철갑으로 두르지 않아요, 걔네들? 화장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거 언제 벗어? 그냥 그 안에서 쌓여, 이 새끼들. 나중에 전쟁 끝나는 벗으면서 닦는다고 보시면 돼요. 지저분한 새끼들이죠. 하여튼 이거 왜 말하냐면은, 이 유럽 애들도 한순간에 끝났던 이유가 속도에서 밀렸다고 보시면 돼요. 엄청난 속도로 가는 거예요. 몽고족 봤지, 여러분들? 얘네 갑옷, 안 하잖아요. 그냥 머리 까고 씨발 막 미친 듯이 달려가니까 얘 전쟁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첩보가 있어라도 첩자가 바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기서 본다. 먼지 막 일으키면서 못생긴 새끼들이 막 말 타고 달려온다. 우리 전쟁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 준비하고 있죠. 한 일주일 걸릴 것이다. 얘네 예상으로 그렇지만 얘는 뭐다? 3일 만에 당도하는 거예요. 그냥 한순간에 뭐더라? 다 끝내버렸던 거. 그게 바로 뭐다? 몽고족의 기마전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 한 이유는요, 제가 얘네들은 기마전술이 되게 뛰어나지만, 얘네들은 배 같은 거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하나 기억해 두려고요. 그래서 말한 거고요. 자, 이제 너무 쓸데없는 얘기 많이 했고, 자, 갑시다. 우선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무신 정권 때 왔는데, 누구 정권 때 왔다는 거 기억합시다. 최추원하면 최후 때 왔더라. 최후 때 왔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차 침략부터 들어갑시다. 1차 침략하기 전에 요걸 기억하면 돼요. 무슨 성 전투라고 있더라? 강동성 전투라고 있습니다. 무슨 성 전투? 강동성 전투. 요거 하나만 봐두시면 돼요. 그럼 강동성 전투가 뭐냐면은 그냥 우리나라가 몽고족을 뭔다? 처음 대면한 사건. 그걸 무슨 성 전투라 한다? 강동성 전투라고 합니다. 이 몽고족이 거란족 일파들 있죠? 거란족. 이 거란족은 멸망했음에 그 거란족의 유민 같은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토벌하기 위해서 와요. 이 거란족은 몽고족한테 쫓겨가고 어느 쪽으로 오더라? 우리나라 영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국경 침입이니까 우리가 가서 막아냈죠. 이때 뒤쫓아오던 몽고족을 처음 만나게 됐던 사건. 이걸 무슨 성 전투라 하더라? 강동성 전투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물리쳤는데 몽고족은 우리의 도움 받았으니 우리한테 뭐더라? 이제 얘를 치해라. 뭐 일단 헛소리하고 갔던 사건이 바로 강동성 전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 강동성 전투는 누구랑 관련 있다는 거? 몽고족과 관련 있다. 그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한 사람. 이제 몽고족이 고려 왕조를 알게 됩니다. 당연히 뭐더라? 침략하고 싶지요. 전쟁 중에 다 뭐가 있습니다? 명분이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어떤 거 2차 때 이 새끼들 괜히 뭐 쓸데없는 강조의 변을 구실로 오게 되죠. 그럼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분을 삼기 위해서 몽고 사신 누굴 파견합니까? 그렇죠. 겸손한 새끼죠. 나고요도 아니라 누구? 저고요를 파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몽고 사신입니다. 여러분들 외교 사신 되게 접대 잘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 나라를 대표해서 오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왜? 괜히 전쟁이 일어날까 봐. 근데 이 정고요가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압록강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우리가 유추하더라도 누가 죽였다? 몽고족에 죽였다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왜 우리 사신을 죽였냐? 저고요 피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대저적인 침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개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성 전투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강동성, 몽고 사신 누가 있더라? 저고요 피살 사건. 그래서 이제 뭐더라? 대대적인 이제 몽고족의 침략으로 들어간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들어갑시다. 자, 1차 침략 때는 누가 잠깐 활약했다는 거 기억합시다. 요 사람이 되게 활약했다고 합니다. 어떤 놈이요? 박서란 사람이 뭐더라? 분전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 박서란 사람이 몽고족의 뭐더라? 그 보급로를 차단하게 되면서 이 몽고족은 뭐더라? 바로 돌아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되겠죠? 이때 그냥 뭐다? 강화 조약 맺고 돌아왔던 게 1차 때. 되겠죠? 1차 때 누가 활약했다고요? 다시 한번 말합시다. 누가 있었더라?
박서가 뭐더라? 분전해서 이제 몽고족과 간단히 강화 맺고 돌아갔다.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끼쳤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접권자가 누구더라? 최후 정권이죠. 꼴의 군발이니까 항복한다 난다 절대 안 하고 장기양전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양전 도모하겠다고 어디로 톡 가버리죠? 여러분이 기억할 거 이게 중요해요. 몽고족 관련해서는 어디로 천도했더라? 강화천도예요. 강화도로 도읍을 아예 옮겨서 강화천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 강화도로 돌아간 이유는 무슨 항전에 했다? 장기항전. 몽고족은 무슨 전술이 뛰어난데? 기마 전술이 뛰어나지만 이 새끼들 뗏목도 만들 수 있었다? 뗏목도 못 만드니까 이제 장기항전에서 강화도로 톡겼다는 게 바로 1차 이유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나머지 과정은 여러분들이 다 몰라도 되고요. 이런 과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몽고족 뭐더라? 수차례 계속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계속해서 침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최후 정권은 어디 가서? 강화도에 있어서 계속 가만히 있어요. 여기 강화도에는 전쟁 한번 안 일어납니다. 요놈들이 뭐더라? 배를 못 만든다 보니까 내륙만 뭐더라? 계속 급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후 정권은 어디에 도망가 있고? 강화도에 도망가 있고 누구만 남아서 싸웠던 거예요? 농민들과 초적들만 남아서 계속해서 뭐더라? 우리 민초들 밟아서 일어나는 이 민초들의 성질 가지고 계속해서 싸웠던 게 이 몽고족과의 장기 항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후 정권이 봤을 땐 진짜 이게 뭡니까? 강 건너 불균경이죠. 아, 지네들은 여기서 생일 파티도 했어요. 할 일 없이 막 놀고 있고 저기 바다 건너 보니까 애들 막 씨발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 열심히 싸우는구나. 우리는 너네들 응원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부처의 힘을 빌리겠다고 유명한 무슨 대장경? 8만 대장경이 그래서 조판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게 나무 베고 나무 토막 내고 물에 적셨다가 건조하고 글자 한번 파고 한번 절하고 글자 한번 절하고 그래서 이게 한 판행이거든요. 이게 하나의 판인데 이게 글자 하나씩 새기는 거예요. 한 글자 새길 때마다 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탈자가 거의 없는 게 요 8만 대장경. 요 경판이 몇만 자? 8만 여자. 이 쌓아 올리면 여기 있는 63빌딩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이 위대한 문화 업적이 요때 만들어집니다. 우리 농민들은 막 싸울 때. 싸울 때 이 새끼들. 하여튼 여러분들 여러분이 암기할 건 그래서 제가 말한 건요. 여기서 다 끝났고요. 여러분이 암기할 것만 들어갑시다. 누구의 항전이 있었다 1차 때? 박서의 항전이 있었고 그다음 최씨 정권은 어디로 도망갔다? 강화도로 천도했다. 그리고 여러분들 1차부터 6차까지 대부분 우리가 이긴 전투가 아니면 밀린 전투가 될까요? 다 밀린 전투가 되거든요. 근데 이때 한 번에 승정보를 울린 한 번에 우리가 이긴 전투가 있었습니다. 몇 차 때? 2차 때. 2차 때 누가? 김윤우란 사람이 김윤우가 김유아, 처인성 알겠죠? 처인성 부국민들과 더불어서 우리 이따가 배울 건데 처인성 여기 용인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인 나중에 가면 뭐 처인성 전투 그런 게 나올 겁니다. 처인성 부국민들과 더불어서 부국민들 여러분들 우리 이거 배웠네 맞아. 이거 배웠잖아 지방제도성. 우리 향부곡소 기억나죠? 어떤 애들? 차별배우 봤던 애들이죠? 그런 그 부국민들과 더불어서 몽고 장군 누굴 죽인 적도 있었습니까? 살리타 역설적이죠. 살려달라는 살리타를 뭐더라 죽여버렸던 사건이 몇 차 때더라 2차 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몽고 장군 이름은 골 때리지만요 되게 뛰어난 장수였다고 합니다. 징기스칸 신복 뭐더라 되게 그 신임을 받으면서 이 유럽 전설 뛰어다니는 게 살리타. 그래서 이 고려 조그만 나라에서 죽어냈고 원나라는 되게 놀랬다고 합니다. 어찌 살리타가 저 조그만 나라에서 죽게 되냐고. 그만큼 우리보다 뛰어난 항전이 몇 차 때다? 2차 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는 없고요. 알겠죠? 그냥 제가 말했듯이 똑같은 과정이 뭐더라? 반복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초들의 끈질긴 한직 때문에 몽고족도 놀랬던 것입니다. 밟고 지나가면 뭐더라? 일어나게 되고 밟고 지나가면 일어나게 되고 이 고려인들은 직접 지배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차라리 고려 조정을 뭐다? 존속시키고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나라는요 우리나라 빼놓고 나머진 다 보더라 직접 지배했습니다. 직접 지네가 다 지배했다고 보시면 돼요. 중국마저 다. 하지만 우리 고려만은 뭐더라? 간접 지배하는 게 이 끈질긴 항쟁 덕분이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러분이 알아둘 건 이때 무슨 대장경? 8만 대장경이 조판되었다 알아두면 돼요. 요걸 일명 뭐더라? 대장도감에서 제조 대장경이라고 해요. 속장경은요 의청 수종 때 의천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할 거거든요. 지금 암기 안 해도 돼요. 한 번만 들어봐요. 두 번 들으면 암기 되니까. 우리 이때 아까 지금 무슨 대장경? 초조 대장경이에요. 처음 초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의천이라는 사람이 속장경을 만들었고
다시 한번 대장경이 만들어지죠. 다시 제자 써서 무슨 대장경? 제조대장경. 요걸 다른 말로 무슨 대장경? 팔만대장경. 지금 여러분이 기억할 건 무슨 대장경까지만? 팔만대장경이 조판되었다.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때 불타 없어진 문화재 꼭 기억해야 되거든요. 우리 만들어진 거, 거란 때 만들어진 거 무슨 대장경이? 초대장경. 이때 불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그 선덕여왕 때 만들어진 거 있는데 자장법사의 건의로 만들어진 거 있는데 우리 자장법사 우리 많이 배웠었잖아요. 황룡사 몇 층목탑? 구추모탑. 요 황룡사 구추모탑이 언제 때? 몽고 침략 때 불타 없어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중에서 이제 무신 정권은 몰락하게 됩니다. 알겠죠? 강화돼서 무신 집권자들이 다 몰락하게 되고 무슨 환도가 결정됩니까? 요거 단어 좀 기억해요. 무슨 환도? 다 끝났어요. 조금만. 무슨 환도? 개경 환도가 결정됩니다. 잘 들어봐요. 도읍이 다시 돌아가는 거지요. 개경 환도가 결정되었다. 그거 뭔 뜻이더라? 항복의 의사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개경 환도는. 그래서 이제 딱 몇 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몇 년? 1170년. 그 다음 개경 환도가 언제? 1270년. 알겠죠? 개경 환도가 1270년. 딱 100년간의 무신 여건이 종말을 고하게 되게 됩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린 개경 환도 위에 무슨 간섭기? 원나라 간섭기로 간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개경 환도에 반대했던 단체가 있어요. 유명하지, 여러분들? 무슨 초? 삼별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별초는 여러분들 누구의 사병 집단? 최후의 사병 집단이겠죠? 얘네들은 개경 환도 왜 반대한지 알 수 있겠죠? 원나라 입장에서 가장 싫었던 건 무슨 조건이었을까요? 최시정권, 지네랑 장기항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골탕도 먹이고, 뛰어난 부하장수도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이 최시정권에 되게 반발이 있었으면, 되게 싫었던 게 바로 어떤 나라다? 원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삼별초가 개경 환도되면 다 어떻게 될까요? 해산되거나 다 죽임 당하겠죠. 그래서 삼별초는 끝까지 보더라. 어디에서? 강화도에서 개경 환도 반대하면서 항전했던 것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처음엔 어디에서? 처음에 무슨 도에서? 강화도에서 이제 항전 벌이지만 봐봐요. 고려 조정이 어디로 갔어요? 개경으로 갔었지요. 버틸 수 있을까요, 올해? 못 버티겠죠. 왜? 고려 조정이 갔으니까 이제 배를 빌려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하고 강화도에서 나중에 어디로? 개로 유명한 곳 어디? 진도 되겠죠? 진도로 도망가게 되고요. 진도 용장성에서 항전하게 되다가 여기서도 이제 밀려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제주도. 알겠죠? 제주도 항파두리성에서 항쟁했던 게 뭐더라? 삼별초의 항쟁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삼별초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별초와 무슨 별초도 했다? 우별초. 그리고 얘네가 교대로 계속 뭐더라? 최후를 보호했던 사병 집단. 이 몽고 침략 때 포로로 끌렸다가 다시 풀려나온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바랍니다. 새롭게 편합돼서 몇 초가 되더라? 삼별초가 되겠습니다. 사료에 자별초와 우별초 한 새끼가 추가되었다. 그럼 이거 뭘 말하구나? 삼별초를 의미하구나 알아두면 되고, 또는 사료에 어디서 항전하고요? 강화도, 그 다음에 진도, 용장성, 배중손 되겠죠? 여기까지가 뭐더라? 배씨, 배중손 지휘하에 있습니다. 누구를 지휘하고 그러고요? 배중손 지휘하에 있었고요. 그 다음 나중에 뭐더라? 이 제주도 가서는 김통정의 지휘받고 끝까지 항전했다가 마무리된 게 요 항쟁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쉽게 나오면 강화도, 진도, 제주도, 삼별초 되겠죠? 어렵게 나와봤자 강화도부터 진도까지 누구의 활약받았다? 배중손. 그 다음에 제주도 가서 누구다? 김통정의 지휘받았다. 이렇게까지 기억하면 됩니다.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운내서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고려 첩장이라고 있거든요. 이 삼별초가 우리가 뭐다? 고려 조정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외한테 국제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뭐다? 골 때린 상황이 일어나겠죠. 고려 왕조라는 애가 2명이 나와서 편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고려 왕조가 보내고 또 삼별초가 보내고, 얘들은 왜 나라가 2개 됐지? 막 이런 식으로 혼란스러웠던 게 이 삼별초의 고려 첩장이라고 있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요건 이따가 사료로 볼 거니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몽고 항쟁 마무리 십시다. 줄 치면 돼요 여러분들. 자 배경부터 우선 2개 줄 치면 됩니다. 일 1번 무슨 성 전투 하나 줄 치면 되고요. 강동성 됐고요. 동그라미 2번에 누구요? 저고요. 자 가로 2번 경과 들어갑시다. 동그라미 1번 1차 때 누구의 활약이 있었다는 거 살짝 들어가면 되고요. 박서 되겠죠?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충주 노군과 잡류 별추들이 항전했고 강화 수락, 이때는 그냥 뭐더라? 박서의 활약으로 화해 맺고 돌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새끼들이 파견한 게 무슨 가치?
다루가치 파견 요때부터입니다. 다루가치 파견 어렵게 나올 때 그거 구분합니다. 원나라 간섭기가 아니라 원나라 간섭 전에 파견했던 게 다루가치. 웬만해서 안 나오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줄 쳐놓으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줄 치면 됩니다. 최우정권 줄 치고 강화 천도. 자, 그 다음에 2차 들어갑시다. 2차 때 누구에 활약했다? 김윤호 줄 치고 처인성 되겠죠? 누구 주겠다? 살리타 이렇게 해두시면 됩니다. 거기 나와있네요. 무슨 대장경 또 불타 없어졌다? 초도대장경 눈으로 봐두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3차 때 드디어 뭐가 조판되기 시작되고요. 8만 대장경 빨리 줄 치고 뭐가 소실되었다? 황룡사 구축 못합. 그 다음 쭉쭉쭉 읽다가 여러분들 마지막에 무슨 완도 결정되었다? 개경완도. 자, 가로 3번 결과에서 문화재 소실 2개만 빨리 줄쳐봐요. 2개 줄쳐봅시다. 뭐가 불타 없었다? 황룡사 구축 못합 무슨 대장경? 초조 대장경 빨리빨리 줄치고 따라오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로 4번 삼별초 들어갑시다. 강화도 줄치고 배중손. 배중손이 어디까지만 활약했다? 진도 용장성까지. 거기서 한번 잘라줘요. 알겠죠? 자, 강화도 진도까지 누구의 활약받았다? 배중손의 지휘를 받았더라. 되겠죠? 그 진도는 항파두리성 아니죠? 어감상입니다. 항파두리. 제주도 방언 같지 않아요? 항파두리? 아니에요?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자, 다음 우리 어떤 거? 강화도, 진도, 용장성, 진용 여기까지 기억해 두면 되고, 제주도 가서 김통저, 항파두리성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있죠? 뭐 고려인의 자주적 성격을 보여준다고 그냥 우리가 치장해 주는 거지요. 자, 그 자주성 보여준다 옆에 그거 하나만 줄쳐봐요. 무슨 첩자? 고려 첩자.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개 쪽지에선 여러분들 국제정세 있고 강주의 정면. 여러분들 그 강주의 정면 하면 거란 몇 차 때다? 지금 날개 쪽지 하고 있어요. 참고자료 날개 쪽지. 강주의 정면 나왔다. 거란 몇 차 때? 2차 때 누가 활약했다? 양규.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면 된다고. 이거 쭉쭉 보면서. 강동육주 누구도의 활약이더라? 서희의 활약이더라. 그 다음에 별부만 하면 누구 떠올리면 되고? 윤관 떠올리면 되고. 이거 돌려줬더라. 그 다음에 동북구성. 거기 척경 입도비라고 있죠. 사진 밑에 그거만 줄쳐요. 사진 밑에 척경 입도비. 예, 윤관이 뭐더라? 여지족을 뭐더라? 정벌하고 세워진 비. 그 비를 척경 입도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냥 단어에 나왔다. 문제집에 나왔다. 윤관의 뭐랑 관련있다? 동북구성 개척과 관련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 사료 봅시다. 사료는 다 안 읽어도 돼요. 서희의 외교단판 우리가 배웠고요. 동북구성 둘러싼 갈등. 학설이 몇 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구나. 그리고 넘어가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삼별초향쟁 있죠? 거기 줄친 것만 봐봐요. 배중손이 승하우 오늘 왕으로 세우고 진도로 근거지를 옮겨 궁궐과 성벽을 쌓고 수원을 조직하여 서남 일대와 도서지방을 점령했다. 일본의 외교문서를 보내 몽고의 일본 침입 가능성을 경고하고 연대하여 싸울 필성을 알기도 하였다. 공식적인 외교문서가 날아간 거죠? 맞지 여러분들? 이걸 무슨 첩장이라고 하더라? 고려 첩장이라고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해두시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페이지 저희 94페이지로 갑시다. 94페이지. 여러분들 그 귀주 있죠? 귀주 한번 찾아보시세요. 지도에서 귀주 한번 찾아봐요. 귀주 강동 육주의 하나이죠. 거기서 누가 활약했다? 박서도 활약하고 그 전에 누가 활약했다? 강감차. 그게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뭐 이게 지역 한번 보는 게 도움 많이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개경완도가 결정된 거 연도도 나와 있고요. 그 살리타 살살 보이나요 여러분들? 살리타? 그 처인성 오늘날 어디더라? 용인지방에서. 알겠죠? 용인지방에서 이제 2차 때 김윤호가 살리타 사살했고요. 충주에서도 항전이 있었습니다. 충주에서도 노비들의 항전이 있었다. 이런 것들 한 번 정도 눈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초록색으로 된 건 누구의 활약인지 알 수 있겠죠?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동했던 애들은 누구의 활약이더라? 삼별초의 활약이란 거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 영토학장 들어갑시다. 영토학장. 여러분들 우선 마에다가 뭐라고 주면 되죠? 마에다가 제가 여기 북쪽 지역 볼 때 어떻게 찾으면 된다고 했었죠? 그 왼쪽으로 튀어나온 거 2개 찾으면 된다고 했었죠? 죄송해요. 네. 이게 하나 튀어나오고 2개 튀어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어디 찾으면 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 빨간색 먼저 여기 들어간 있죠? 요 점선 이게 무슨 강? 청천강. 이제 잘하네요. 요 청천강 밑에 요쪽에 아주 커다란 줄기 2개 있는 거 요게 바로 뭐더라?
북쪽에 우리 한강과 비유되는 대동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거기 마지역 보면 딱 어떻습니까?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죠? 비슷해요. 내가 보기에는. 알겠죠? 똑같은데 뭘. 자, 거기 마 있죠? 거기가 뭐더라? 대동강에서 어디다? 원산만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의 영토였다? 어디 나라? 통신라. 통신라와 고려 초창기까지 그때 영토가 뭐더라? 대동강과 원산만, 마 지역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라 있죠? 라는 딱 봐도 어때요? 라는 여기 들어간 곳에서 시작되죠? 여기가 바로 무슨 강? 청천강. 그럼 청천강까지 올라갔던 게 누가 되죠? 태조 왕건. 네, 그렇게 적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라는 뭐더라? 태조 왕건의 무슨 정책의 결과더라? 북진 정책의 결과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A 지역 있죠? 거기에 뭐가 될까요? 강동 육주가 되겠고, 다까지 올랐던 거 압록강부터 도련표까지 왔던 게 누구의 활약? 서희의 활약. 그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배울 거거든요. 나 지역 있죠? 나. 네, 공민왕 때 얻었던 영토입니다. 누구 왕 때? 공민왕 때. 그 다음 우리가 또 이 조선시대 때야 뭐더라? 비로소 현재 국경선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대항 때? 세종대왕 때 사군과 육진, 우리나라 국경선이 이렇게 시대별로 천천히 올라갔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우리 간단하게 개념 확인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서 따라오세요. 좀 빨리 할 거니까 33번. 거란 1차 때 서희의 외교 활약으로 압록강 때 강동 육주, 오아님 X 5.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4번 있죠. 33번 쭉 읽어봐요. 어디가 틀렸는지 찾아봅시다. 발부반 줄치고 X. 자, 35번 들어갑시다. 그 윤가는 여진을 정벌하고자 숙종에게 건의했다. 이런 거 계속 읽으면서 외워두세요. 신기군, 항마군, 신기군. 별기반 아니면 별부반. 별부반 X. 자, 그 다음에 36번 들어갑시다. O 아니면 X. O 들어가면 되죠? 예, 2년 뒤에 바로 반환했다 들어가면 되고, 몽고 1차 때 누구의 활약이 있었다? 박서의 항전으로 몽고와의 형제관계 맺고 들어갔다. 강화 맺고 들어갔다. 맞다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몽고 3차 때, 그 3차 아니에요. 2차 때입니다. 2차 때. 문제 그지 같은 문제고요. 자, 39번 들어갑시다. 몽고족의 침입으로 황윤사 구춘모탁과 초조대장경, O 아니면 X. 요건 알아두세요. 몽고 침입 때 불사 없인 문화재. 요 두 가지 없어졌다는 거 꼭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0번 들어갑시다. 그 채우는 부처의 가후로 몽고정에서 강화도에 꼭 고쳐보겠어요. 급전 지우고 대장도감 이렇게 들어갑니다. 대장도감. 그 급전도감은요. 급전 느낌 오죠? 급전 돈이 급하다. 그렇죠? 여기는 토지 그 전시과제도에서 이 과전을 지급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급전도감이라 대장도감 이렇게 적어놓으면 됩니다. 대장도감.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41번 요건 잘해보세요. 41번. O 아니면 X. X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X가 되죠? 배중손 아니라 누구더라? 김통정에 지휘받았다. 이렇게 두시면 되고요. 42번. 네, 맞아요. 낙성대. 아까 지금 차 타고 오는데도 여기 관악구, 뭐 관감천에 뭐 행정구역 뭐 그렇게 나와 있던데. 뭐야? 다들 분위기 왜 이래? 낙성대가 여기 낙성대 몰라요? 지하철역 2호선 있잖아요. 강감지에 태어난 곳이라고요. 어머니가 꿈을 꿨는데 별이 떨어진 꿈, 떨어질 낙자 별성자. 강감천에 뭐더라? 그 태어날 때 태모. 그래서 이 지명이 낙성대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여기 관악구. 그래서 관악구들아 강감천 축제 처 벌린다고요. 나중에 담배 필 때 한번 봐봐요. 뭐 붙어 있을 거예요. 강감천 대첩 뭐 이런 거, 아니 귀주 대첩 뭐 축제 그딴 거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쓸데없는 거 얘기했고, 자, 우리 문제 풀고 마무리 집시다. 조금만 기운 내세요. 문제 많이 안 풀게요. 여러분들 많이 피곤한 것 같으니까. 많이 풀 거예요. 암기해야 되니까. 우선 314번 기본적인 내용 먼저 들어갑시다. 314.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총 정리합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누구의 침략이 있었다? 거란족의 침략이 있었죠? 거란족의 침략이 있을 때 뭐와 뭐가 있었습니까? 서희, 맞죠? 서희의 강동 육주. 2차 때는 강조의 정면으로 누가 활약했고? 양규가 활약했고. 3차 때 누가 활약했다? 강감천의 무슨 대첩? 귀주 대첩. 그래서 나아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지금 봤던 그림이죠. 척경 입도비, 그렇죠? 윤관이 활약했던 거 다 들어가면 되겠고, 우리 몽고 침략 때 2차 때 김윤호가 몽고 장군 누굴 죽였다? 살리타를 죽였던 사건.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3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7번 들어갑시다. 31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사항에서 고려에 끼친 영향으로 올바른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신으로 온 저고요. 자,
자, 저구여 나왔죠? 겸손하게. 자, 이 새끼 나왔다. 그럼 누구더라? 몽고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몽고족과 관련된 것만 들어가면 돼요. 화통도감 배운 적 없고, 윤가는 뭐더라? 여진족과 관련 있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정답 몇 번? 3번 나오면 되겠고, 자, 기본적인 문제 이렇게 쓰면 됐고, 자, 여러분이 풀어야 될 거 319번부터 322번까지. 자, 그거 여러분들이 푸시면 됩니다. 319번부터 322번까지. 여러분들 요거 문제 푸시고요. 문제 푸시고 천천히 풀어보시면 돼요. 예, 빨리 푸신 분들도 다 금방 푸실 것 같은데 좀 시간 많이 들 테니까 문제 풀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거 정리 한번 하시면 됩니다. 시간 충분히. 그래서 우리 문제 푸시고 신 다음에 15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되겠죠? 문제 푸신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치시라고요. 그리고 더 풀고 싶은 사람 천천히 푸시면 되고.